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유독 대화가 안 되는 상대가 있다. 이상하게도 그 상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한 번 할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그 상대가 공감을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 대화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대가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되묻는 일이 빈번해지면 그와 대화를 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그 상대와의 대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집중하지 못한 상황을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어렵게 한다거나 엉뚱한 이유를 들어 핑계를 찾는 사람도 다수가 있다. 누구나 존중받길 원하는 사회에서 부족한 수용 능력이라 치부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소통이라는 것에 많은 무게를 실어 사람과의 관계, 대화에 성의가 없는 경우 상대에게 지쳐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만 이해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소통은 관심과 성의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멀어진 그대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눈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지는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보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지는 마음에 남아서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유익종 씨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관련이 된 내용으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자,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이렇게 문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 방송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애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셨죠? 자, 1번으로 오신 분이 송도훈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이름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가족이 또 되시는 거죠. 자, 정영애님 반갑습니다. 저 이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무사무탈하시죠? 라고 하면서 저희 김연호 대표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자, 파주시 장애인 태권도 안소연 선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정다혜 선수와 함께 나란히 등장하셨고요. 가수 김대훈님 반갑습니다. 반갑다라고 인사 또 같이 나눠주셨어요. 자,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분들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같이 저도 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저희 가나 FM 어플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시는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셨죠? 전 주말 보내면서 어쩌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뉴스가 많은 날도 조금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폭죽 터뜨리듯이 각 SNS마다 저희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전에서 우리들의 그 흥부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 EPL 득점왕에 등극을 했다고. 23골이죠. 35경기 중에서 23골. 그 모하메드 살라와 똑같은 동일한 점수로 동일하게 23골. 예.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하니까 뭐 이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자랑이 아닐까. 요즘 같은 때 사실 많은 분들이 SNS 보면서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고 높아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제 앞에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아있는 그 지방선거 때문에도 굉장히 SNS만 보면 텔레비전만 켜면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 손흥민 선수의 그 EPL 23골 그 득점왕이라는 그 내용이 그 동안의 어떤 그 피로도를 확 날려버릴 만큼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자, 뭐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저도 축하드리고 저희 가나기 FM 그리고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가족 모두도 함께 칭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를 빛내주셔서.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SNS에 피드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함께 기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내용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그리고 공감이라는 그 표현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프닝 시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 전해드렸어요. 소통과 불통에 대한 내용. 우리 정말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에서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분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하고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은 단어 쓰고 똑같은 뭐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분은 한 번 한 얘기를 다시 되물어요. 뭐라고? 그게 어쨌다고? 그게 이거라고?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말을 하는 분이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또는 뭘 들었어. 얘기 다 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두 가지겠죠. 한 분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거나 또는 듣는 사람이
집중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이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시나리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너 왜 이렇게 이해력이 딸려? 또는 왜 이렇게 수용을 못해?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의 있게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성의 있게 듣는 것만 되어 있어도 그래서 경청을 잘하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의 있게만 들어도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또는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은 듣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면서 그 말씀 드려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어느 사례를 봤어요. 그 보험사에서 매월 그 1위 여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월 1위 하는 그 분이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평소에도 굉장히 말수도 적은 분이고 늘 하지만 방실방실 웃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냥 짧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보험은 설명을 많이 하는 거, 보험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님들은 설명을 듣기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 잘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인 것이지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들어주는 그 이유로 고객님들이 많이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경청의 기술이란 말이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설명만 잘하는 것보다 잘 듣게 해서 마음의 귀를 열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 들으면서 이런 내용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백지영이 부릅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의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잊지 마세요.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저 잊지 마세요. 아, 노래 참 절절해요. 그죠? 아이리스라는 MBC 미니시리였던 것 같아요. 이병헌과 그 김태희의 사탕키스가 유명했었던 그 아이리스 드라마에 나왔던 OST였습니다. 백지영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이상하게 목소리가 젖어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젖은 목소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절절함이 묻어나는 잊지 말아요. 어떠셨어요? 이 드라마 할 때 저 정말 열혈 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2017년도에 MBC 방송사에서 하는 미니 시리즈 OST를 저도 쓰게 됐었죠. 자, 우리 책향기 문 열기 전에 제가 쓴 그 곡 함께 듣기로 해요. 저희 PD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규제들도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들도 많이 풀리게 되니까 주변 상가들이 정말 활기를 좀 되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른 평일 시간, 이렇게 평일 저녁 시간부터도 굉장히 막 북적거리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상가들 지나가면서 상가 안에 손님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 보면 이상하게 제 가게가 아닌데도 괜히 막 뿌듯해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야외에서 마스크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아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마스크 안전하게 착용을 해야 하는 거, 이거는 규정이잖아요. 지난주에 들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원숭이 투창이라는 그 전염병이 그 유럽 두어 개 국가에서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속보로 올랐어요. 속보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가장 먼저 감염자가 발견이 됐고, 이 원숭이 투창은요 1970년도에 맨 처음에 영국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빠르게 감염이 번지고 있는 경우가 처음이라면서 또 각국이 또 이렇게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우리 감염병 때문에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소식을 처음 들으셨다면 인터넷에 원숭이 두창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유럽 쪽에서 오시는 그 입국자들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감염병이 오거나 하면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밸런스만 깨지나요? 정말 많은 타격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김연우 대표님께서 방송 시청 주소까지 올려주시고, 아마 원촌에 계시는 김용근님께서 아마 함께 동행해서 듣고 계시나 봐요. 선생님한테 반가워요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 앞에 부분에 조금 전에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영애님께서 공감한다고 우리 옆집이랑요 그래요. 화두를 잘 내고 부부싸움 자주 했었네요. 대화가 부족하고 말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래서 맞아요. 정말 대화에는 우리가 성의 있게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가나게 FM 100.3MHz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아씨 한잔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게 FM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청취 동행 가능하시죠? 자, 저희 라디오는요 인터넷 www.radioc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 걸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 스팟방 가나게 FM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저희 함께 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 있죠. 라디오 출연하고 싶은 분들은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 방송의 서창우 PD님께서 엄선해서 라디오 초대도 해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박미주의 직향기 시간이죠. 2022년 5월 선정도서로 매해마다 이렇게 소개를 항상 해드렸던 작가님이신데, 김희율 작가의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이 에세이 들고 왔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곡
MBC 미니 시리즈 불어라 비풍아 OST 꿈이 아니길 함께 들을게요. 김대훈이 부릅니다. 꿈이 아니길. 아침 햇살을 닮은 사람, 날 깨우는 사람, 눈물로 고이는 한 사람, 한밤중에 그리운 사람, 간신히 잠들며 꿈에서 늘 만나는 사람, 두 볼을 타고 입술에 고이는 눈물은 사랑이라 해. 그댈 사랑하는 날부터 나는 눈물을 알고 이런 아픈 그리움마저 사랑이라 말하고 운명이라 말하는 사랑, 꿈이 아니길 바래. 새벽 안개를 닮은 사람, 두 눈에 스치며 이슬로 맺히는 한 사람, 저는 너를 닮은 사람, 내 하루의 끝에 언제나 마주하는 사람, 두 볼을 타고 입술에 고이는 눈물은 사랑이라 해. 그댈 사랑하는 날부터 나는 눈물을 알고 이런 아픈 그리움마저 사랑이라 말하고 운명이라 말하는 사랑, 꿈이 아니길 바래. 꿈이 아니길 바래. 박미주의 책향기.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흔히들 설득을 앞세운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논리가 필요하다. 완벽한 논리라면 더욱 힘이 생긴다. 그러나 완벽한 논리로 상대를 백기투항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의 편이 되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상대는 단지 논리의 촉촉한 그물에 잡혀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지 당신의 마음 안에 갇힌 것이 아니다. 어쩌면 되려 당신과 더 멀어졌을지도 모른다. 논리는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밀쳐내기도 한다.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람은 왠지 인간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편견일 확률이 높겠지만 여하튼 그 느낌을 풍긴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편히 얻기에는 불리한 구석이 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선 비논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바로 저 한마디 꾸짖음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간혹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근데 100번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한 그 말보다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드네요. 사람을 얻기 위해선 비논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쵸.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그렇게만 되어버린다라면 말 그대로 짜맞춘 듯이 딱 맞기만 한다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맞아 이렇게만 된다라면 정말 인간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상대와 소통도 맞고 감정 소통도 맞고 그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 지금 책 보이는 라디오 소개하는 사이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권영재님과 정기열 회장님께서 입장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주말 지내면서 정말 힘드셨었던 것 같아요. 권영재님께서 피곤해요. 바카스 응원 한마디 하면 점점점 해주셨는데 힘내셔야죠. 정말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에 정말 소신이 뚜렷하다라면 그 소신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순수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잘 전달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여러 많은 분들께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다라면 그 일은 당신은 바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정의 드려 봅니다. 힘내세요, 권영진님. 네, 자 정길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음악 하나 듣고요. 다시 김희율 작가의 너만 바라보면 따뜻한 봄날이었지 다시 듣기로 해요. 민혜경이 부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뺄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주세요. 내 인생은 말고 내 인생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말고 내 인생은 말고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이기고 싶을 거야. 반드시 우뚝 서고 싶을 거야. 다 알고 있어. 이번에는 정말로 독하게 맘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삼척동자도 다 알겠다. 거울 좀 봐. 후기 인상파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니? 어깨는 또 어떻고 뽕을 넣은 것처럼 잔뜩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 이까지 악물 것까지야. 그러다 이 부러질라. 주먹은 또 왜 그렇게 꽉 쥐고 있니? 그 안에 돈이라도 들었니? 그러다 한 대 치겠다. 눈빛 좀 봐. 살벌해서 누가 접근이라도 하겠니? 그래 알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걸. 그렇지만 좀 지나친 것 같아. 물론 의지를 보이는 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낫지. 그렇지만 너무나 승리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정은 좀 그래. 사람들은 지나치게 승부욕을 가진 사람들 그다지 반기지 않아. 집착증 내지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조금만 힘을 빼. 부드러워지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내용이 왠지 제 안에 있는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라디오 동행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작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저는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코너 중에서요. 이 책향기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래서 제가 읽었던 책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데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한테 오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람이 앞에 조금 전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피곤한 상대 이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도 조금만 힘을 빼고 좀 부드러워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책,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권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희율 작가의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각 오프라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니까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박미주 책강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속 책향기 꾸며가도록 할게요. 자, 노래 들을게요. 최성수가 부릅니다. 풀립 사랑.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불릴 때 맺힌 이슬기처럼
시작된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에 눈부신 이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풀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풀립사랑 그대는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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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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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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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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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풀립사랑 빛나던 눈빛 사랑도 칸칸이 쓰러지고 말았지만 어둠을 홀로 밝히는 나의 사랑 변함없어요. 그대는 풀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풀립사랑 그대는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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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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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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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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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풀립사랑 우리는 풀립사랑 우리는 풀립사랑 초록이 짙은 긴 그 이파리에 이렇게 이슬방울이 대롱대롱 맺혀 있는 그런 상상이 드는 최성수의 플립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권영재님께서 화이팅 해드린 거 감사하다라고 저도 좋은 하루 되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마음 전달 잘 되었고요. 파주민보 김준혜 국장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라고 모든 분들께 메시지 나눠주셨어요. 자, 저희 정기호래장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백대현님께서 함께 또 동행을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들어온 청취자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게 할게요. 동네 어귀를 걸어서 들어가는데 일반 주택 담장에 흐드러진 장미가 눈에 띕니다. 너무 예뻐서 꽃잎을 만져보고 있는데 집 마당에서 나를 발견한 집주인 할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꽃을 왜 따느냐고 하시는데 그래 이게 현실이지. 사람들이 자꾸 꺾어대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꽃을 만지는 데가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그런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한급히 하고 터덜거리며 걷는 발걸음이 쓰디 썼습니다. 안산시 번호동에서 김인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참, 여러분, 저희 마당에도 넝쿨 장미가 어제 처음으로 피었어요. 저도 SNS에 자랑하느라고 피드를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찬거리를 사러 시장을 다녀오는데 뻥과자를 가득 실은 할아버지가 리어카에 가득 실은 할아버지가 리어카에 기대어서 졸고 계시네요. 동네 경로당에 들을 생각으로 뻥과자 5봉지를 한꺼번에 사니 졸던 할아버지는 한꺼번에 그리 많이 사면 맛없어 못 먹으니까 한두 봉지만 사라는 겁니다. 오늘 다 먹을 거예요, 할아버지. 경로당에 드리려고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마음이 예쁘다시면서 한 봉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경로당에 뻥과자를 드리고 되돌아서 시원한 음료 한 잔 사다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은평구에서 최미현님 사연입니다. 맞죠?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뭐 특별히 누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히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바로 최미현님의 내성에 잠재되어 있는 그 선한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들어온 사연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 곡 함께 들을게요. 알리가 부릅니다. 서약.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길.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그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대가 내 삶이기에.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코로나로 전혀 만남을 갖지 못하다가 다음 주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친구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 친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와 그 학교 소사 선생님이셨던 그 친구 아버지와의 사이를 결국 우리가 깨지를 못하고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친구와 헤어진 저는 아직도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늦은 결혼에 나이 46살인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에 그 사람이 남아있어서 가슴을 비우지를 못하는 저는 우연히 동창 모임에도 안 나가다가 그 친구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에 나갔다가 늦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던지요. 이젠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아직도 내 가슴에서 내보내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못난 46살 아줌마입니다. 교단에 있다가 3년 전 조기 퇴임을 하고 지금은 작은 문학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제게는 아직도 그 사랑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답니다. 정말 못난 짓인데 제겐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라는 강한 신념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간 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겠습니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나이 28살의 사랑이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의 남자인 그를 보는 내 눈엔 아직도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안 나가던 동창회까지 나가고 그 사람을 추억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제 내 가슴에서 그를 내보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비급한 이유를 만들어서요. 사당동에서 소명아님 사연입니다. 자, 지금 참 절절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김종국 씨의 사랑스러워 함께 듣고 있죠.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가나게 FM 라디오, 팟빵,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
해주길